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지킴으로 돌아온 김종철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것도 제가 몇 년 동안 주식 투자했지만 이런 적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략은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를 보면요,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분위기가 이거 참 어떻게 하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친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면 동쪽이죠. 친러, 바로 이쪽에 결국은 공화국 승인을 했죠. 그 유명한 돈바스.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민스크 협정,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지난 크림반도에 이어서 또 조지아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러자 결국은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입장은 전혀 달랐죠. 러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지금 외무장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고요. 미국과 유럽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침공의 시작이다. 그럼 여러분 요새 하나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 없으세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그냥 이미지만 보면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 국민들의 그 지지율이요 30%대 벽을 깨느냐 안 깨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초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별로 하는 일이 없고요. 특히 더군다나 패드의 의장을 늦게 임명해갖고 이런 인플레를 키웠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나마 외교는 그래도 트럼프보다 잘한다 그랬었는데 외교랍답시고 했던 일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인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요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요, 조 바이든의 입장을 보면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강한 이미지, 강한 미국의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죠. 착한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한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한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핵보유국 3위였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핵 다 어떻게 했어요?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로 다 넘겼죠? 그리고 자기는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보장 약속받을 만큼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착한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강한 나라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지켜주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조지아 얘기도 한번 더 해볼까요? 조지아가 2008년도에 러시아한테 침공을 당했는데요, 이게 아주 또 기막힙니다. 사실은 조지아가 침공당한 게 아니라 조지아가 오히려 먼저 쳤죠. 근데 잘못 알고 까본 거죠. 조지아가 일단 덤빈 거는 내 뒤에 미국이 있다고 덤볐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입 싹 다 닫았습니다. 오히려 조지아가 침공당한 다음에 조지아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는 대변인 성명까지 썼습니다. 세계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나쁜 놈인가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깔 때 까더라도 우리가 죽쟁이 입장이니까 참 그렇지 않아도 패드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 푸틴까지도 저러네. 악재가 겹쳐서 온다고. 푸틴 저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푸틴을 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알고 비난해도 알고 비난해야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요, 이미 약속받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까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0년에 동독이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미소 정상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였었습니다. 그때 서독의 콜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구소련을 방문했습니다. 뭐하라고? 독일 통일시켜달라고. 그럼 왜 독일은 나눠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1차 세계전 이후에 독일은 패전국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전국이 되면 자기네 나라 문제도 극복한데 다른 나라 피해 입은 거 다 갚아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화폐를 찍어냈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이퍼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놨는데 그 1억이란 돈이 1원밖에 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차라리 돈을 돈으로 쓴 게 아니라 벽지를 쓰니만 못하죠. 겨울에 불 지필 때 불쏘시개로 쓰는 거 봐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불만 많죠. 그 틈을 타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나치입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섞인 것을 틈새를 딛고 바로 나치주의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미리 러시아랑 약속했어요. 야, 우리 서로 치지 말자. 국제정치 잠깐만 들어보시죠. 원래 주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야, 우리 서로 치지 말자.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 나중에 어떻게든지 아마 여러분들 사건을 아시죠. 어쨌든 독일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합니다. 이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 누차했지만 이 세 또라이가 합쳐서 결국 2차 세전에 같은 편을 먹었죠. 그러면 상대방 편은 누구였느냐? 여러분들 미국은 원래 이쪽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뭐 이쪽이었죠. 싸움이 되나요? 독일은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언제 어느 때 자기네가 침범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왜 화폐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독일이 발을 밟았다면 가장 먼저 어딜 들어갈까요? 금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전비를 마련하려니까 금이 있어야 전비를 마련하고 각종 군수물자들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어느 나라든 간에 전부 다 이 금을 전부 다 해안가 근처에다가 전부 다 지켜주놨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금을 싣고 나르려고 했었죠. 이 금 수송 작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하여 물고기 작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은 그 보물지도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배에서 막 보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 이 물고기 작전에 연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일단 발을 밟았다. 그럼 무조건 출발하는 겁니다. 얼루, 저쪽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많은 금들이 2차 세계전 이후에 대략 한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 중심으로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금태환이 필요했던 이때에 바로 미국은 바로 이 달러가 화폐 패권의 하나의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독일이 발만 내디면 모두 다 정말 죽사발랐었습니다. 독일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이 장군들이 영화에서도 우리 많이 봤던 기억들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쭉쭉쭉 아마 그 역사들 쭉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 얘기 돌아가서 하여튼 독일이랑 붙으면 깨지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지 않으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무조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전세를 뒤집게 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유보트 사건 해상 봉쇄령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이 참전국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진주만 폭격 사건 일본이 한참 저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저쪽 바다 건너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이죠. 잘못 보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진주만은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실제로 가면요. 그 진주만 때에 나타났던 그 상들이 고스란히 있고요. 또 한번 하와이 가시면 또 놀라운 곳은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상권들을 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가에 들어가면요. 이게 안내가 써 있잖아요. 안내가 써 있는데 하나가 우리나라 말, 하나가 중국말, 하나가 일본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자기는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써 있을 필요는 굉장히 없겠죠. 그래서 아주 일본 그 상인들이 굉장히 거기 상권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진주만 사건 이후에 일본이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전세가 뒤집히면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이때 같은 편을 먹었던 것이 바로 아까 러시아. 왜냐하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소련하고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이게 어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일이 그 러시아를 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또 재밌어지는데 독일이 러시아를 칠 때 어디로 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서방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거기는 대평원입니다. 그냥 말 달잡으면 끝나는 그냥 평원이에요. 그냥 모스크바까지 직선으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앞에 완충지대가 없으면 만에 하나 러시아 힘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본인들이 침략당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라는 거죠. 뭐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폴레옹도 다 그랬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겨울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터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것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주식 선생인지 역사 선생인지 모를 정도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게 완전히 경제는 정치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발을 뺄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 그 다음 우리 6.25 때 왜 미국이 참전했는가 왜 메가더 원수가 우리나라 왔는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다 결국은 1945년도 이후에 미소 냉전 체제로 가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미국과 소련이 강대강으로 맞서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 간에 둘은 한쪽은 죽어야만 사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너희들 지금부터 물건 여기다 마음대로 팔아먹어. 원래 미국은 그렇게 개방주의 그 자유주의가 아니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팔아먹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일본 제품들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 소니 그러면 알아줬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급기야 바로 영화배우 대통령이었죠. 누굽니까? 갑자기 영화배우 대통령 누구지? 영화배우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감사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라자 회담을 갖게 되죠. 1985년도입니다.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한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일본의 땅덩어리를 팔면 미국의 땅덩어리를 3번 산다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본 인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랑 연결된 겁니다. 예. 그 85년대 프라자 회담을 갔죠. 야 너희 돈가스 너무 싸다. 너희 엔화 좀 강세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2배로 강세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기업체들이 보고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또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어느 나라든 위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갖다가 돈을 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 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리죠. 그게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패망의 소위 잃어버린 그 소위 10년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스토리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가서 그거를 이겨낼만 했을 때 야 이제는 위기가 끝났구나 하고서 소비세 올리고 그럴 때 또다시 잃어버린 20년을 내려갔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다 연결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본과 독일을 풀어줬던 그 이유는 어디였을까? 미소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쪽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헬로우 우리가 생각하는 고마운 미군이 바로 그때입니다. 김요 초콜릿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주고 메가더 원수도 그렇고 다 그 다음에 세계 경찰 어딘가 일이 벌어지면 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중동에서 일이 벌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미국이 달려갑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르면 옵니다. 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소련을 눌러야 됐기 때문이죠. 결국은 중국이라는 것도 그 구소련을 대항해서 이걸 키운 건데 이게 너무 커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현재 상황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 구소련 1991년도에 무너집니다. 1991년도에 와장창하면서 무너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세계 핵의 3위 보유국이 우크라이나였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반납하죠. 구소련으로 다 반납합니다. 그때 이걸 또 주도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게 또 미국입니다. 여기다가 핵을 잘못 놨다가는 이거 문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래갖고 전부 다 구소련에다 반납했는데 결국 어쨌든 그 다음서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국가 안보가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예전에 한참 그 북한이 뭐 핵 포기하니 뭐니 그럴 때요. 그때 한참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포기할 리가 없죠. 바로 앞에 샘플이 바로 앞에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요번에 더 샘플이 더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라크 누가 죽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가다피
누가 죽었는지 아시죠? 예. 힘이 없으면 다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나라 웃기는 난 겁니다. 강한 나라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자체 국방이 돼줘야 됩니다. 예. 이제 그걸 갖고, 근데 요새는 그거 갖고 싸우지 않죠. 맨날 그 정치계에서 안 됐습니다만서도 맨날 그 안 사람들 갖고 싸우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장동기 갖고 싸우고 있고, 뭐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이러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보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린다. 물론 현재는 51대 49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린다. 그러면 같이 움직일 게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놀라운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중국이 대만 가만 놔둘까요? 어떤 강한 나라도 동시에 두 곳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 전선으로 달려간다면 이쪽이 비게 되죠. 대만? 저거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근데 대만만 끝장나면 끝일까요? 아니죠. 보세요. 소련이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구소련이 강해지고 있고 중국이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게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중국은요. 이게 또 중국이 능구렁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통화했느냐? 통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바로 동계올림픽 그 기간 내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30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만약에 가스를 유럽에다 팔 수 없을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재정에 문제가 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중국은 무조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는 걸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내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역사 얘기처럼 돼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조금만 하던 김에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주식과 다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 중국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무슨 뭐 조로 협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중국은 없었을까요? 중국은 청나라죠. 중국은 그 청나라 때 러시아하고 소위 베이징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 있죠. 이 블라디보스톡이 이게 러시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공동 관리적인데 러시아가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한쪽의 시선은 러시아는 약탈자라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끼리 그러니까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 국경을 접한 나라는 괜찮습니다. 바다 건너니까요. 싸움이 벌어져도. 근데 육지가 국경이잖아요. 육지가 국경인 나라는 물론 저쪽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뭐 이쪽이 있지만 육지가 국경 나라 대표적으로 뭐 중국과 인도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권이 그런 거죠. 이 육지가 국경으로 접한 나라는요 웬만하면 싸움입니다. 중국 바로 옆에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 바로 옆에 중국이 있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상황은 사실은요. 바로 패드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패드를 분석해줘야 되는데 이걸 분석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은 손해만 보느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요번에 오히려 미국이 이걸 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패권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지아가 넘어갔을 때 미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반도 물론 크림반도는 뭐 워낙 뭐 속도전이었으니까요. 푸틴이 그거 잘합니다.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딱 치고 딱 입 싹 다무는 거예요. 국민투표까지 해갖고.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가졌잖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미국하고 경계를 보였는데 1991년도에 유가 급락과 아울러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을 자기 손에 넣고 서방 유럽의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 구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30년,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세 이상이라면, 여러분 나이가 한 50세 이상이라면, 뭐, 지금 30세인 사람은 30년 동안 잘 살았다는 것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면서도, 30세, 그러니까 이미 30년 동안을
어느 정도 어른 시절로 지냈던 분들, 그러니까 50세 이상인 분들은 이 30년이 정말 꽃다운 30년이었다는 거죠. 어디부터 30년이니까 1990년대 구후 소련이 무너진 다음서부터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 없어졌죠. 그죠? 어떠세요? 지금 2022년도죠. 딱 30년 동안 꽃다운 생활을 보낸 겁니다. 이제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딱 한마디로 한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첩보에서 나오듯이 막 공산주의, 우리 옆에도 우리 아시죠? 저희 세대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뭐 공산당이 싫어요. 그죠? 아니 저희 세대들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세대도요. 같은 집안 내에서도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생겼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공산당이 싫어 그러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죠? 이름이 누구더라? 무슨 어린이더라? 근데 이게 현 시대에 와서는 시내에서 그죠?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 안 잡혀가고 대신 무슨 인지 알아듣시죠? 이게 이승목 어린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소위 꼰대다라고 하는 노따이라 하는 그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세대들이 그러면서 자랐던 세대들이니까 지금하고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이게 언제 시절이냐? 바로 30년 전의 시절입니다. 이게 막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제 출장의 입장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걸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몇 밤을요, 이 역사 공부를 합니다. 마치 제가 역사 선생이 된 느낌을 가지고 항상 한참 이 역사 강의를 한 적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왜 그 기름을 날아갈 때 왜 해군 보내라고 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해군을 보내든지 아니면 해군을 보내지 않는 나라는 돈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는 이데올로기적 전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미국이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행복이 우리한테는 불행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도 다 불행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가 우리가 물건을 보세요. 우리가 독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딘가 한 군데가 마트도 마찬가지죠. 어디 한 군데가 독점해버리면 거기서 달래내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만큼이나 강한 소련이 있었을 때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가 석유 안 났을 때는 전 세계가 안정됐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떠들거나 말거나 접수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누구나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한지도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 어디예요? 그럼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다? 다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다. 다 약속 다 합니다. 근데 못 옮기죠? 왜 못 옮겼을까요? 화약고에다가 불을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옮긴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옮겼죠? 왜 옮겼을까요? 유가가 급등해도 미국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요? 스토리가 이해가 가요? 아니 왜 다른 사람 트럼프가 또라이였기 때문에 대사관을 옮길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국제정치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유가가 급등을 줘요? 이렇게 급등을 준다? 이 급등을 줄도록 남겨있다? 딱 하나요. 미국이 셰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얼마든지 기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방금 스토리들 괜찮았었어요? 이게 나중에 좀 더 필요했을 때는 이 주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모르면 이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조 바이든이 저렇게 굉장히 강한 목소리는 11월 곧바로 코앞에 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민스크 협정이 무엇인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또 민스크 협정이죠. 민스크가 어디예요? 민스크 협정 어디서 맺은 걸 민스크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이 왜 그걸 또 자꾸만 지키라고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시장을 분석할 때 이 국제 정치가 없으면 안 되고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 무조건 간다는 건 제가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꼬였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금권도 갖고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트럼프만 행동이 없고 왜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옮기지 못했을까? 이런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중국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오늘은 왜냐면 다른 얘기는 제가 다른 데 많이 했어요. 오늘은 좀 중국의 쇼킹한 얘기를 좀 잠깐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만만치 않게 막 꼬여 있습니다. 자, 요거 얘기한 김에 필요하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미국 시장을 잠깐만 보시면은 얘 지금 선물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외무장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백악관 발표는 물 건너갔다 라고 하는데 이건 올라가잖아요. 한편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직 물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벨라루스의 민스크 수도죠. 민스크가 수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제정치에서 제가 공부한 그동안의 그러니까 역사와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놓은 거니까 만약에 이게 변할 때는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해 드릴 걸 약속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변화되더라도 그건 변화될 때 또 변화된 목소리를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지금부터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주시장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저 서방이에요. 여기가 이게 주시장 연결돼서 그래요. 여기가 러시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구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원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을 통일시켜주는 대신에 그 나토의 그 영역을 동독 이상의 영역으로 이걸 확장시키지 말아라는 약속과 두 번째는 전략적인 무기를 전진 배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독일을 통일시켜줬어요. 독일이 왜 나눠져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싸움의 귀신들이 여기 독일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합니다. 파죽처럼 밀고 들어간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나누지 않으면 독일은 항상 위험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동독과 서독을 이걸 합치면서 부담감 느꼈던 건 뭐냐면 얘들이 합쳐지면서 자기네가 위협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러시아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뒤집어지지만 가장 많은 독일인을 죽인 사람들은 어디냐?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가장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종의 소위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나라가 독일을 깨부신 나라가 바로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반을 나눠놓고 덕분에 독일의 동독을 차지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걸 통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일시켜주면서 러시아는 뭔가 안전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안전판이. 그래서
그때 구소련의 허가하에 유럽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미군입니다. 너희가 좀 들어와서 여기 좀 통제 좀 해줘. 근데 미국이 보세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 1999년도부터 깨졌다고 했죠. 그죠? 이때부터 이미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넘어가고 2004년도에는 저 위에 발트삼국이 넘어가고 뭐 뒤로서도 뭐 2009년도 뭐 쭉쭉쭉 특히 2008년도에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조자주가 침공당하게 된 계기가 2008년도에 저 어딘가 스위스인가 거기서 열렸던 나토 나토 그 회의에서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걸 이게 얘기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그냥 여기만 믿고 있다가는 결국 나중에 러시아는 알몸이 드러났구나라고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드디어 조자를 침공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조자를 침공한 게 아니라 조자가 덤비다가 미국 믿고 덤비다가 오히려 거꾸로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알겠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현재까지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전면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가 미국 제가 조목도 봐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한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완충 역할은 서방과 러시아 이 사이에 우리 마치 비무장지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좀 약간 먼 헝가리나 폴란드나 체코나 뭐 이런 데랑은 다르게 마지막 보로는 이 우크라이나는 붙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지금 후키를 나갈 수 있는 요 크림반도는 먹었는데 요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완충지대를 놔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먹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를 완충지대를 놔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일부 국제정책들이 하는 얘기들이 설득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대한테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서방이 거꾸로 우크라이나를 먹었다고 칠게요.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여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총뿌리가 미사일이고 뭐고 총뿌리가 바로 러시아 코앞에 있다고 칠게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이렇게 러시아가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와도 결국 여기 미사일 기지고 뭐고 총뿌리는 바로 러시아 코앞에다 되는 거죠.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나토가 먹던 러시아가 먹던 결국은 러시아하고 나토는 총뿌리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국제정책들 한 얘기가 설득이 있다고 사람들이 51대 49로 보는 이유는 그냥 여기는 그냥 중립지대로 있게 그냥 현재 상태로 있게 해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놀랍죠? 지금 중국은 러시아 편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군의 반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어딥니까? 베이징 조약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일일까요? 청나라 러시아 얘기면 한 몇십 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이 공동 관리구역인 것을 러시아가 병합하면서 꿀떡 먹었단 말이죠. 얘들이.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우크라이나는 중국한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나중에 못 보신 분은 다른 데 채널 가서 한번 제가 녹화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쓰는 것을 알 겁니다. 1대1로라는 게 뭐야? 한마디로 하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는 거를 중국이 이 바닷길로 나가는 걸 다 막고 그죠? 못 나가게 다 막아놓은 거죠. 누가? 미국이요. 여러분들 중국을 둘러싼데 각각 곳곳에마다 주한미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전엔 주적이 러시아였죠. 물론 지금도 뭐 러시아가 그 중에 하나지만 러시아는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경제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주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태평양 쪽 나오려고 그런다. 누가 막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일선에 막고 있죠. 한국이. 뒤에 일본이 막고 있죠. 태평양으로 못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쪽 인도 쪽이요. 그죠? 인도를 그렇게 강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못 나가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또 못 나가게 돼 있죠. 그럼 중국 나갈 데가 어디밖에 없나요? 소혓바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남중국해로 날아가는 이 여길 자기네 영역으로 하려는구나.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여기다 인공섬 세우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왜 딴 데 나갈 데가 없어요. 태평양 우리하고 일본이 막고 있고요. 저쪽은 인도나 이런 데가 다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혓바닥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판에 보면 이렇게 포위되는 걸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해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1대1로를 그러니까 해상이고 육상이고 어떤 그 라인을 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대1로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겁니다. 아, 1대1로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여러분들은 그 돼지고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 걸 아시죠? 전 세계 돼지고기의 소비량의 반을 중국에서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돼지고기 얘기합니까? 그럼 돼지고기 사료가 있죠. 여러분 돼지고기 사료로 가장 많이 쓰는 사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우리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 옥수수입니다. 맞습니다.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옥수수하고 밀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세계 수출 많이 하죠. 그죠? 이 돼지고기의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절반이 중국에서 소비되는데 이 돼지 사료의 4분의 3을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 수입으로 가져옵니다. 전체 그 2019년도 기준으로 통계치가 나오는 게 2019년도 기준으로 80% 정도를 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여러분 중국이 이게 웃기는 게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진 게 언제 가졌냐면 2012년도에 항공모함을 가졌거든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라오닝호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예,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 라오닝호거든요. 근데 이 라오닝호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한 우리가 보통 뭐 업자라고 사업가가 언제더라? 하여튼 이 중국의 한 사업가가 구소련이 미완성된 항공모함 이 선체를 구입을 했어요. 요게 토대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오닝호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과학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이 각종 군사 기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많이 가져오고 많은 그 물건들 갖다가 들어온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아주 중국과도 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밀접한 영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그대로 러시아로 넘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은. 야, 러시아는 내 편이, 여러분들, 세계 정세에서 네 편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만 내 편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안보랑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보 엔진 있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탱크 들어가는 디젤 엔진,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함선 얘기했는데, 구축함이 들어가는 가스 터빈, 그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들어온 거냐? 처음에. 기술이 없을 때, 전부 다 이게 우크라이나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보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미국이 모든 총력을 러시아에다 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여롭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러시아와 통화였느냐 그럴 때 통한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이 이 푸틴에 대한 모스크바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또 일단 먼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참고로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를 담당하고 있고 천연가스 25%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중국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제 정치학자들이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급자족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과 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아까 보셨죠? 아까 무슨 돼지새끼 사료도 우크라이나 그렇지. 미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중국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덕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얼마 전에 뮌헨 안보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이때 왕이 외교부장이 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나라의 주권, 그 다음에 독립 및 영토 보전, 이런 모든 것들은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당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느낌이세요? 다시 한번요. 모든 나라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은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치지 말란 얘기입니까? 느낌 왔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왕이가 혼자 저렇게 떠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중국은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은 시진핑 독재 체제가 됐지만 중국은 집단 체제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상무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상무위원회에서 일주일 넘게 비밀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외교부장이 저렇게 얘기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시진핑을 비롯해서 공산당의 전체적인 그 의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꿀꺽 다 삼키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 아까 했던 민스크, 어디입니까? 벨라루스, 그죠? 여기 수도죠. 이 민스크 협정을 지켜야 된다. 민스크 협정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그 돈바스의 친러 반군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휴전 협정이에요.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의 그 정상들이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체결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요. 이게 재밌는 게, 야, 이게 러시아가 만약에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를 꿀꺽 삼키면서 이가 침범했을 때 중국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제정치학 기자들은. 조금 이해가 갈까요? 다만 어찌든 간에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론.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이렇게 푹 빠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훅 빠질 때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얘가 훅 빠졌을 때, 여기 훅 빠졌을 때요. 얘가 이렇게 훅 빠졌을 때,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제가 맨날 돈가스 그렇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그 두 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화 유준을 간다. 해서 주가 급락했을 때 여러분 기겁했죠. 근데 저희 컴퓨터님들은 이해하시죠? 이거 국제정책자들이 요번 사건이 가장 스무스하게 가장 잘 끝나는 스무스한 해결책은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일이다. 맞습니까? 아마 지금 저 주장을 듣는 분들은 정말 저게 했을까? 이거 제가 미리 이해했던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더 넓어질까봐 문제지.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서 이게 발생될까봐 문제지. 이거는 이미 예상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작년에 또 반도를 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싸워서 어떻게 될까? 이게 질문이야. 이게 말이야. 소야.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침공해서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를 그냥 어디입니까?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러시아는 푸틴은 그런 것이 있죠.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키예프 공국이 우리가 고조선 얘기하듯이 푸틴이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 민족이다.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쪽은 친러 쪽이지만 이쪽에 있는 건 러시아 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송합니다. 꼭 이 성실 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씨 중에서 이씨가 있고 리씨가 있죠. 아니 리씨는 이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씨가 있고 류씨가 있죠. 물론 이거 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도 똑같은 게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러시아는 사실 유럽이잖아요. 아니 러시아는 유럽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우크라이나나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럼 이걸로 이해한 거면 이렇게 할까요? 영국 얘기할까요? 영국은
2위에 있다가 2위 탈퇴했죠.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은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상인 엘리트 그룹이 영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요. 어렵나 이 얘기가? 영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되시 돼서 좀 저기 되면 그냥 저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영국을 좋아하고요. 특히 영국의 그 영화 뭐죠? 킹스맨인가요? 맞습니까? 그것도 재밌게 봤고요. 다른 뜻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영국은 자기들은 일반 유럽 것들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영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러시아로 들어갈게요. 러시아는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아닌, 그러니까 독특한 유라시아. 이 자기 나름대로 이 독특한 그게 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섞이면서도 섞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했지만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푸틴이 바라는 것은 여기가 되도록이면 친러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러 정권 중심의 이런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쓰길 바라는 거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건 쉽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 반항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제가 초기부터 그랬죠. 이거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번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슨 이번에 물 건너갔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푸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것이다 뉴스가 나올 때 아니면 또 무슨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조했니 뭐니 그럴 때 이 내용이 러시아 언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푸틴과 조 바이든이 만나서 금세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이거 믿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컴퓨터님들? 이거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게 국제정치를 공부해보면 말합니다. 이쪽을 봐보면. 아주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얘는 그래서 결론.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까 시키는 좋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된 상태 속에서는 내려가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패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안심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맺고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사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겁니다. 보시죠. 오늘 무슨 종목이었더라? 그냥 A라는 종목으로 얘기할게요. 국내 주식시장에 A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얘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도요. 얘가 조정받아도 이게 올라가야 돼. 왜냐면은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패턴상으로 봤을 때 그냥 꺾어주는 종목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필승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려갈 때 무슨 매수가 얘를 필수적으로 이기는 방법입니까? 이게 내려갈 때 필승으로 이기는 방법은 매수하긴 하는데 타임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타임을 맞춰서 매매하는 걸 트레이딩이다라고 하고 타임은 모르겠는데 얘가 분명히 올라와. 그때 유일하게 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분할 매수입니다. 오늘 A라는 종목이 그랬었습니다. 예, 얘가 내려갈 때 1, 2, 3, 4 이렇게 내려갈 때 쌌는데 오늘 앞에 있는 고점을 띵 하고 앞에 있는 직전 고점 근처 같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을 볼게요. 미국을 보면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에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초보하시던 아니면 안 하시던 상관없이 여러분 얘는 미국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던 패드 문제가 있던 얘는 끝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월봉을 잠깐 보시면요. 얘는 내려갈 때 이 하락 사이클이 미국 내려갈 때 하락 사이클이 몇 개월이 하락 사이클의 마지막이냐면 13개월이 하락 사이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올라가다가 진짜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 항상 머릿속에 하는 것은 드디어 꺾어지기 시작했어? 이게 진짜 고점이야? 모르죠. 뭐 일부는 고점이라고 아니라는데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고점이라고 얘를 친다 하더라도 얘는 13개월 동안만 내가 꾸준하게 여기다가 내려갈 때마다 베팅을 쌓으면 얘는 몇 년을 먹고 살아요? 기본이요? 13개월 보면 몇 년 먹고 살아요? 컴퓨터님들? 네, 기본이요. 1년 동안 적금 보면요 5년 동안 무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기본 사이클이 66개월입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1년 동안 적금 붙잖아요. 그럼 얘는 66개월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게 몇 년째냐면 10년 동안 먹고 살아요. 한번 보시죠. 1년 동안 일하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해보만 장사 아닙니까? 이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서학개미가 되고 싶은 분들은요. 얘는 한꺼번에 몰빵,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빡 산다는 얘기는 맞추겠다는 거예요. 얘가 바닥을. 근데 맞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야지만 먹는 건 트레이딩이고요. 맞추지 않아도 먹는 건 투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카운팅 해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얘 내려갈 때 이거 바닥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맞추죠. 물론 저희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맞춰드렸잖아요. 여기서 장대항봉 찾아드렸고 됐어요? 빅스 찾아드렸죠. 그죠? 뭐 인덴의 기후제가 통화했으면 맞춰드렸죠. 저희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장대항봉도 모르고 빅스도 모르고 뭐 인디안 기후제도 모르고 이때 한미 통화 수합 있었죠. 쉽게 하면 만화 성장이요. 접수. 이건 쟤는 직업이니까 이걸 맞추는, 이걸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분할 매수하냐 할 때는 어떤 단위 분할 매수하냐면 일간 단위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간 단위가 아니라 월간 단위 분할 매수 써놓으십시오. 뭐라고요? 월간 단위 분할 매수요. 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3개월 동안 적금 벗는데 먹고 살았죠. 괜찮아요? 적어 놓으십시오. 월간 단위 분할 매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별도 말씀이죠. 그럼 최악의 경우, 일반적인 거요. 최악의 경우, 이런 거 일반,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요. 이거 정말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20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잖아요. 그죠? 서브프라임 문제. 뭐 서브프라임 문제가 무슨 얘기하죠? 우리가 왜 그냥 길은 웨이라고 하는데 지하도는 서브웨이라고 하잖아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뭐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서브프라임 언더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빅슈트라는 영화 보면 스트립 댄서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개 이름으로 뭐 대출 받고 뭐 그런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브래드 피트랑 같이 그 동업자가 밖으로 나면서 춤을 출 때 브래드 피트가 한 말이 있었죠. 춤추지 마라. 우린 지금 미국이 망하는 데다가 돈을 걸고 나오는 거다.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저희가 회원들하고 이런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와서 제가 설명해요. 영화를 풀어드려요. 밥도 먹고. 좀 그런 시절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anyway. 얘가 이렇게 서프라임 문제가 터지면서 내려갔을 때도요. 내려갈 때마다 배팅을 건다고 할 때, 이거 한번 보시죠. 얘 내려갈 때. 그죠? 몇 번 제가 카운팅 했죠. 얘 샤워자 12개월인가 적금 보니까 얘가 보세요. 얘가 12개월 동안 적금 보니까 주가 어디까지 나갔나 한번 보시죠. 보세요. 여기 11일간 적금 보시죠.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1년 동안 얘 1년 동안 적금 보니까 1년 동안 적금 보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왜 미국이 뭐 실업률이고 왜 노동 인구가 왜 없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요, 잘 들으세요. 미국에는 주식 부자가 많습니다. 혹시 401k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걸 도입한다고 보는 중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보면 또 회사에서 돈을 보면서 401k. 우리 회원 중에서 태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반장님이 잘하십니다. 저기 시스코님이. 그냥 주식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금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가 이미 돈이 많고 내가 괜히 직장 가봤자 잘못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직장 안 다녀도 몸값이 높아지니까 쉬었다가 다가 되는 걸 뭐하러 취직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에 오류가 생기는 거고 노동자가 없고
사람 구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1년만 보면 됩니다, 얘들은. 근데 얘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들은 경기 사이클이 올라갈 때 기본 66개월 13개월이죠. 그리고 미국은 3대 패권을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미국은 친기업 정책을 쓰는 나라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상에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예. 맨날 뭐 중국에 투자하라 그럴 때 제가 중국에 투자할 바에는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뭐하러 미쳤다고 중국에 투자하냐고 그랬죠. 중국 한번 보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중국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놈 중에서도 다른 얘기는 제가 다 동의하지만 중국에 투자하는 얘기만큼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 맨날 제자리입니다. 맨날 제자리입니다. 평생 동안 봐봤자 이게 되겠습니까? 그 중국은 미국은요 계속해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넘버원 상승률이 주식이 차지합니다. 미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중국은 가장 넘버원 상승은 부동산입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미국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론. 미국은 지금 이런 악재가 절의 찬스다. 뭐를 타임을 맞출 것이 아니라면 동의하세요? 얘는 타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서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에서도 보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어도 여기가 절의 찬스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디랑 얘기한다면 2003년도에 이라크전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응? 여러분들 2003년도 이라크 전쟁 기억나세요? 이라크 침공? 기억 안 나세요? 2003년도 가볼까요? 2003년도 가볼게요. 놀랄 겁니다. 수님 그래서 지금이 미국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은 찬스라 가는구나. 보십시오. 그냥 보면 나와 있어요. 역사가. 이때도 제가 너무나 기억나요. 이때 2003년도에 이때 너무나 웃기는 게요. 전쟁이 난다. 잘 보세요. 전쟁이 난다. 이거 악재다. 그래서 매도를 걸었던 사람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전쟁이 안 나. 그래서 매수 걸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웃기는 게요. 전쟁이 안 나. 전쟁이 나 그러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난 사람이 맞췄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야, 얘가 다시요. 이게 제가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나갖고 이게 자 이라크전이 터져. 그래서 여기다가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이가 전쟁이 나면 주가가 폭락할 거야. 그래서 매도 포지션에다가 승부를 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전쟁이 안 일어나. 전쟁 안 날 거야. 그래서 야 전쟁 안 하니까 주가가 폭등 줄 거야. 그래서 매수에다가 승부를 건 사람이 있거든요. 잘 보죠. 웃기는 게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걸 맞췄다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매도를 걸었는데 이 사람 폭삭 다 망해버렸고요. 전쟁이 안 난다. 틀렸는데 매수가 거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뭐냐면 전쟁 난 다음에 정확하게 곧바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됐어요?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라크전인데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이미 출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설령 만약에 터진다 하더라도 제가 말뜻을 할까요? 2003년도입니다. 보시죠. 보십시오. 그대로 수시상승한 거 보세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전쟁 날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고 정말 전쟁 났거든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배웠던 60선 쌍바닥 나오는 거 보이세요? 수님 천하무적이네. 예, 천하무적입니다. 보이시죠? 네가 갈 때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나옵니다. 우린 저걸 보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쟁 난다 하더라도.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003년도니까 뭡니까? 9.1 테러가 2001년도 9/11에 터진 거잖아요. 이때 기억나시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 왜 이라크에 살상 무기 했고 해서 막 얘기 났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때 3월 달에요. 3월 때, 저때 2003년도 3월 달이죠. 저때 3월 달에 막 미국 공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죠?
뭐 작전명 자체가 충격과 공포였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전쟁과 테러의 전쟁,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난 언제입니까? 1990년에 걸프 전쟁 기억나시죠? 1990년 걸프 전쟁이어서 두 번째 일어났다고 해서 제2차 걸프 전쟁이다. 아랍까지 나오는 전쟁이 바로 저 부분이다 라고 보십니다. 근데 목표는 뭐였어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였다고 그러는데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저때 사담 후세인이 그냥 간 거죠.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쪽에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중동을 장악하고 석유를 장악하겠다 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죠. 뭐 여기 물론 반론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이 반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는요 수익 상승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이때도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 하려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보십시오. 얘가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때요? 얘가 내려가 봤자 여기 3개월, 여기 앞에 것만 따지면 여기 3개월이고 됐어요? 3개월 동안 적금 붙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마다 적금 붙죠? 이건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갈 때마다 나눠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이죠. 더 상승하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럼 얘가 주가는 좀 빠지는 건 깊겠죠. 그러나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얘가 주식 입처럼 보면 얘가 내려간 다음에 어떨 땐 조금 빠지고 어떨 땐 많이 빠지는데 그 내려가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의 매수 찬스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장을 폭넓게 보시죠.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미국은 투자를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상품 안내부터.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과거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 저게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쟁이 있을 때가. 이게 왜냐면 그냥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이미 소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기억이 남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그림을 이게 알지 못하면 빅픽처 그림도 또 그리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가는 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가 지금 1개월에 22만원이잖아요. 지금 얘들이 지금 할인 혜택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할인 혜택이 언제까지 할인 혜택 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서 싸게 하실 분들은 이럴 때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월 15만원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굽네 치킨이라든지 아마 콜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668-4727.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너희 뭐가 달라? 야, 너희 이거 하면은 야, 다른 데도 이거 하는데 많은데 너희는 뭐가 달라?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 부지런합니다. 저희 정말 부지런합니다. 뭐가 부지런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설날 때도 얘를 제시해 드렸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설날 때도 뭡니까 다른 데다 아무도 제공 안 해도 진짜 이거 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얘를 일반 시황이 아니라 이걸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어느 걸 이걸 눌러야 되나? 여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특파 뉴스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걸 보면 진짜 여기에 이 원어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중요한 원어를 요 밑에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실제로요. 얘가 다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도 좀 이거 해석계는 영어 표현은 좀 서툴러도 요건 나름대로 하는데 어쨌든 이걸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저희 타이슨스 코너라는 데 있는데 요 메이시스 그러니까 제가 또 요 미국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잘해왔습니다. 애들 어쨌든 여기 타이슨스 코너라는 데가 있는데 워싱턴 DC 쪽이네요. 그럼 이제 자연광 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천장에서 나오는 이 등 그죠 인조 조명이잖아요. 얘들은 그 위에 자연광이 들어오게 했는데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 저희가 다 뭐 설날이든 뭐든 저희가 다 이걸 다 저희가 제공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저희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 뭐 기업 꼭꼭 알아야 될 기업 하나씩 꼭꼭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황금 캔들이나 포트폴리오 점검, 미국 증시 분석, 그다음에 뭐 투파한 분석, 그다음에 이제 밤에 저희는 밤에요. 밤에 11시부터 12시까지 밤에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니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실제 할 때 보면 여기 뭐 개장전 유망주고 여기 뭐 개장전 전략이 나오잖아요. 여기 왜 코스닥이 작으냐면 이게 저기로 나가서 그래요. 저기 뭐냐면 저 뭐라고 하죠? 그걸 티커라고 그러나요? 핸폰이요. 핸폰으로 이걸 보지 않고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글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장시작 후로 오는데 장시작 전에 지금 선물이 어떻다 해서 나가고 여기 장시작 전에 나가고 장시작 후에 나가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말씀 있어요. 저희 말고 저희 이후에 이런 서비스 한다고 해도요. 저희처럼 일을 바지런하게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가장 자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존버 정신이 강해요. 그냥 무조건 이제 버티면 먹는다는 정신이 강하거든요. 제가 딱 이런 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에 관련된 무료 유튜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보는 가운데서 이자 열쳤다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걸 대비해서 헷질 거리는 방송은 저희가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얘들은 그냥 아까 좀 길게 보면 간다고 해서 그냥 갖고 버티세요 이게 그럴 바에 뭐 하러 듣습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제 앞에 저희 마침 오늘 당번이 오늘 윤대리인데 어디 볼까요? 오늘까지 기준으로 38% 수익이네요. 뭐가요? SQQQ가요. 보십대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국내 최초로 이런 자동 검색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데 SQQQ 볼게요. 뭐가 도대체 너희한테 하면 뭐가 다르는데? 라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이 미국을 해왔고요. SQQQ입니다. 그죠? 울트라 인버스 QQQ죠. 얘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얘가 딱 조정받는 걸 보고 딴 때 같으면 저희가 해지 안 걸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여태까지 해지 건 적이 없어요. 얘를 하면서 한번 저희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냥 속칭 존버로 그냥 가져가고 있는 레코드입니다. 이게 이거요. 이거 진짜 레코드잖아. 이거 진짜 가격을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어디 현재까지 가격을 보면 아마 오늘 최근 걸 겁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물론 완급을 조절합니다. 뭐 여기 때려주고 뭐 올라갈 때 좀 때려주고 밑에서 잡아주고 그렇지만 이건 소위 존버입니다. 깨져서 존버가 아니라 이익인데도 끝까지 버티는 존버입니다. 다 있죠. 여기 ETF도 다 있고 있잖아요. 산증입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조도가리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는 이렇게 존버를 하면서 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존버가 아니라 얘가 내려갈 때는 해지를 줍니다. 근데 해지는데 뭘 했느냐? 해지는 여러 가지가 해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얘가 만약 내려간다면 가장 많이 고점들이 빠질 거 뭐라고 왔느냐면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다우 한번 얘가 다우입니다. 나스닥 한번 볼게요. 비교 보기 가죠. S&P 어차피 짬뽕이니까요.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해서 공매도를 때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글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 뭐냐면 서학개미가 올해도 많이 샀는데 올해도 많이 샀습니다. 현재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지금 제 앞에 이 통계치가 있거든요. 제 앞에 지금 서학개미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보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그 다음에 TQQQ 여기서 난리가 터지는 겁니다. 뭐요? TQQQ요. TQQ는 얘가 마이너스 10% 빠질 때 TQQ는 몇 배 빠져요? 회원님들 TQQ는 정말 30%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이제 얘가 신나게 올라가니까 다른 거 다 빠져도 얘가 신나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왕창 먹자 그래서 뭘 들어간 거냐? 세뱃을 걸어둔 겁니다. 저희가 SQQQ를 공략할 때 여기다가 공매도, 그러니까 내려갈 것에 대비해서
내려가는 것에 3배수에 걸 때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것에 3배수 걸습니다. 어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회원님들 느끼십니까? 물론 저희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있는 게 있습니다. 야, 그럼 너희는, 저희도 여기 11월 달부터인가 했거든요. 여기 서비스를요. 다른 서비스는 앞에서 했지만 저희도 서비스에 있으니까 저희도 마이너스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마이너스 있는 거 당연한데 저희는 그래도 SQQQ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를 갖고 있습니다. 빅스 Y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와 연결된, 지금 SQQQ는 장중 최고 수익률이 50%고요. 그 다음에 빅스 Y라고 합니다. 빅스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빅스는 빅스 Y, 빅스 M이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빅스 Y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비교 불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택은 물론 여러분 몫입니다. 무조건 다 그냥 존보면 돼요? 또 저희도 아까 보셨죠? 존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존보. 저희 벌써 6년 됐습니다. 예, 존보하라고 얘기한 지가. 맨날 TV 나와서 출연하는. 예, 이거. 여기 무지하게 빠릅니다. 이 음지는 폭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얘가. 이 음지는 진폭이요. 이건 지금 오늘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요거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가 내려가야 편합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어때요? 차이점 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내가 미국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만큼 존버 잘하는 데 없습니다. 무턱대고 존버하지 않습니다. 다 교육도 해드리고, 나중에 아마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 1년짜리 회원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얼마 전에 1년짜리 해갖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제가 아주 감동받았고, 또 여기 필요한 걸 강의했거든요. 얘도 그런 강의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보세요. 장투? 저만큼 7전 장투한 데 있어요? 계좌 있어요? 계좌 까보라고 하세요. 없을걸요? 다들 말로만 하지. 말로만 미국 가세요. 미국. 저는 이미 저희들하고 이미 작년 세금 엄청 했습니다. 이제 5월달에 세금 갖다 납부해야 되겠네요.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낸지도까지 강의했으니까요. 저희 존버 정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장이 랄지할 때, 이게 랄지할 때 딱 꺾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hedge를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잠깐 갈까요? 우리 시장 보세요. 이게 보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께 만년 고장난 열추점 매매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차라리 무조건 안 된다면 본전이 나는데, 무조건 간다는 사람들은 결국 꼭 여러분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 것이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그래 맞아. 여러분 듣고 있는 데 같지 않습니까? 다들 존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존버가 안 된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해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차이점을 느껴보시죠.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될 때 여러분께 이 전체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할인 혜택 요 내용이 좀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필요할 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존버 갖고 오라고 오세요. 저희만큼 레코드 있나. 그 다음에 했지? 절대 했지 안 했을걸요? 아니에요? 뭐 얘가 좋다 저게 좋다 산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했지 한 데는 단 한 군데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십시오. 저희가 아니어도. 실력 있는 데입니다. 근데 꼭 하나 명심해 마십시오. 미국은 인버스로 돈을 벌려는 건 바보짓입니다. 또 거꾸로. 인버스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익률 국수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수가 얘가 빠졌을 때 손실 나는 얘를 hedge를 걸어줘서 손실 국수는 수평을 만들거나 손실폭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이게 목적에서는 안 돼요. 이게 딱 주간이 명확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비교 불가인 거 아시죠?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저 이런 거 안 틀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맨 끝에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분석 제가 몇 가지만 해드려 왔습니다. 자, 저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요번 달에 주도주가 뭔지도 나와 있죠. 요번 달에 주도 여기 똑같이 여기 황금 캔들 이 안에 있는 게 주도주입니다. 얘들이 주도주입니다. 얘들이 움직이는 게 얘들이 주도주예요. 근데 별로 없죠. 왜? 미국도 요번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얘들이 주도주입니다. 얘들이 주도주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올라간 조건 중에서만 나와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꼭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시장을 보시면 얘가 올라가도 가짜라고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얘가 올라가죠? 그냥 요번 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번 달 괜찮다는 겁니다. 얘가 빨강이면, 바탕이 빨강이면. 그때는 낮아지니까 얘는 진짜 빨강입니까? 가짜 빨강입니까? 컴퓨터 회원님들. 제가 모바일 회원님들은 이걸 뭐 염두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못하는 걸 이해 부탁드릴게요. 얘는 낮아지는 빨강. 얘 진짜 빨강입니까? 가짜 빨강. 얘 가짜 빨강이죠. 가짜 빨고 올라갈 때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얘들도 진짜 좋은 종목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꼭대기 위에 있죠. 240 위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자, 제가 심택 무지하게 많이 얘기하죠? 심택 보십시오. 어떠세요? 얘는 진짜 빨강이죠. 얘를 더할게요. 빨간색끼리 더해볼게요. 어때? 진짜 빨강이죠. 높아지는 빨강 맞아요? 그 다음에 240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제가 TV 나올 때마다 추천 나가는 거잖아요. 인테플러스 이것도 며칠 지난 거고요. 됐습니까? 맞아요. 여기도 보시면 얘들이 바로 관련된 종목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볼게요. 심태 여기 있네요. 모양이 위로 움직이죠. 더 네이처 이것도 자주 나가는 종목이죠. HMM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게 외바닥이면 3등급이에요. 얘가 여기가 빨강이죠. 그럼 얘는 2등급입니다. 최소한 얘가 하이캔들 줘야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셨을 때. 예, 우리나라 시장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뭐 심택이었나요? 심택처럼 이거 자꾸만 반복하면 됐거든요. 심택처럼 오우 이거 높아지죠? 일단 240 위에 있죠? 얘 1등급입니다. 그죠? 1등급입니다. 근데 얘를 잠깐 보셔서 월봉을 잠깐 볼게요. 월봉 보셨을 때 월봉이 얘가 종합을 잠깐 볼게요. 이거 설명할 땐 종합이 반드시 필요한데 얘가 언제 얘가 날아가는 패턴이 되냐면은 얘가 주가 올라갈 때 언제 날아가는 패턴이 되냐면 MBC가 여기 지금 어디 있나요? MBC 여기 있네. MBC죠. 얘가 언제 날아가는 패턴이 되냐면 얘가 열차칸이거든요. 얘는 기차가 칙칙폭포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어디 위로? 레일 위로요. 요게 레일이에요. 요게 레일 위로 올라가는 게 요 때죠. 이게 봉적인 상승세. 이건 특급이에요. 특등급입니다. 저거는. 요게. 여기 조정받잖아요. 여기 주가 조정받잖아. 그러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레일을 안 깼죠. 아직 레일 선상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쉬는 겁니다. 정거장이라고 그래요. 혹은 마디존이라고 그래요. 원리는 아시겠어요? 조정받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마디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마디존이라는 단어 사용 안 하잖아요. 얘는 조정받죠. 얘는 이번 달 아닌 거잖아요. 매도고. 근데 얘는 내일 아래 내려가는 거죠. 얘는 전복당한 겁니다. 얘 중간에 11월대 올라가죠. 지수. 얘는 올라가더라도 내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도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부터 올라가도 얘는 내일 아래에 있는 거죠. 아닌 거죠. 접수가 됐습니까? 월봉의 6개월선이 내일 위입니다.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시키면서 여러분이 매매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매를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건 해지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3%인가 몇 프로 지금 수는 아닌데 얘는 해지용입니다. 자, 애플 같은 거 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몇 종목만 분석해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입니다. 지금 대략 한 50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럼 애플 볼까요? 애플 보면 여기 조정이네요. 여기도 조정이죠. 저희가 애플이 이게 최근에 저희가 얘도 서비스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가 한 13%까지 왔던 종목이네요. 최근에 베팅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까? 죽었을까? 아니죠. 얘는 자 컴퓨터님 잠깐 도와주세요. 얘는 레일을 벗어났나요? 아니면 레일을 유지하고 있나요? 컴퓨터님입니다. 얘는 열착하는 얘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레일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얘들은 만큼 사학겜인데 내가 들어가서 깨졌다 하더라도 얘는 갖고 존버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만 꿀팁이요. 이렇게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짱대 모줘도 얘가 밑에가 빨간 바탕이죠. 이때 얘가 내려가도 튕겨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얘가 어디서 짱대 모나면 조심해야 되면 이렇게 월초에 장땡 문목 날 때는 내려가니까 쫓아가서 사지 마십시오.
이때 베팅하는 방법은 이게 외봉이면 어디서 삽니까? 여기가 마틴겔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씩 담아가 보십시오. 이게 이 밑에 마틴겔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회원님들은 웬만한 것도 다 합니다. 이게 외봉이면 여기서 떠요. 아무리 내려도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애플은, 여기 갖고 있는 중에서 애플은 제가 살 때 존버가 가능하다. 존버가 가능하다. 천재로도 탄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자, 요게 저희도 뭐 애플도 갖고 있고 테슬라도 갖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얘는 요번 달 요게 문제죠. 열차가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조정이 좀 길어지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저걸 깰 때 저희가 우리가 I를 깼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만 더 갈게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를 주겠구나. 자, 테슬라도 강한 반등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줘야 되는데 무슨냐면 얘가 아까 그 레일이 121선이거든. 얘가도 요 파란 점선이거든요. 요렇게. 그럼 얘가 요 아래 내려가잖아. 요 아래 내려가잖아. 이게 내려갔을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얘 내려가면 요 아래 요 아래 내려갈 때 일단 이 선이 내려가면 그냥 쭉 빠지면 얘가 강한 반등을 한번 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이 여기를 깨죠. 이 녹색이 여기 깨고 나가죠. 여기 녹색이 깨고 나가죠. 240을 깨고 나가죠. 이렇게 깨고 나가죠. 이렇게 깨고 나가면 얘는 여기는 한 달짜리 반등을 주는데 여기는 석 달짜리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저점부터 석 달짜리 들어오죠. 이거 뭡니까? 가운데. 맞아요. 이렇게 이게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M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M파동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M파동을 주는데 꺾어주면 진짜 죽어요. 그거는. 물론 이때 내려갔다가 쌍바닥 주면 다시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깬 종목은 M파동 주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갈 때 이게 쌍바닥 주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까 애플은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애플은 여전히 월봉이 지켜주고 있죠. 컴퓨터 연구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플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테슬라는 얘가 이제 발을 주고 있잖아요. 발을 주고 있는데 이쪽을 이 일봉을 잠깐 확대해서 본다면 얘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요걸 좀 치우고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얘는 20은 쌍봉을 줬죠. 약간 하방 같은 걸 줬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하방을 안 줬냐면 주봉을 밑에 가서 보시면 뭐가 하방을 안 줬냐면 60은 외봉이죠. 이 60이 외봉이잖아. 얘가 60 외봉이잖아요. 60 외봉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진짜 꼭지를 쳤어도 얘는 이게 외봉이니까 얘가 들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던지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도 어려우시더라도요. 언제 자기 끝나냐면 언제 자기 끝나고 위험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자기 위험하고 끝나냐면 이렇게 여기엔 짤 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엔 짤 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우려나상을 볼게요. 지금 코스피는 여기엔 짜죠. 얘가 이렇게 여기엔 짜죠. 녹색이. 코삭을 볼게요. 코삭은 60이 쌍봉이죠. 60이 쌍봉이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60이 녹색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여기 저쪽으로부터 들어주는 과정이 있잖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쌍봉 끝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 쌍봉이 아니니까 얘도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요. 어차피 뭐 미국은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적금부지 뭐 신용 쓴 것도 아니고 미수 쓴 것도 아닐 테니까 그거 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얘들은 현 상태 가지고 버티는 게 좋다. 알고 버티지 무조건 갖고 버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랭킹 조금 아까 랭킹의 TQQQ 이게 문제인데 이거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3배속 빠진다는 거 말고 문제가 있어요. QQQ. 자, 얘는 아까 뭡니까 테슬라는 보세요. 테슬라는 얘가 아직 요 바깥에 박스가 즉 현재 이 주가가 요 6개월 선보다 높기 때문에 박스가 빨갛다는 얘기는 아직 얘가 6개월 선이 이게 우상향 중에 있다는 얘기죠.
얘가 우상향 중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방금 얘는 TQQ는 C타임스는 얘가 6개월선에 꺾여 있죠. 얘가. 그럼 얘는 올라갈 때 어디가 조심스러웠냐면 이 꺾어져 내려오는 이 꺾어져 내려오는 얘가 저항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당분간은. 얘가 여기 가까이 갈 때는 얘는 내가 올라갈 땐 줄여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아까워서 내가 줄 수 없어. 그럼 얘가 올라갈 때마다 얘를 내준 대신에 아까 했죠. 얘를 상쇄하는 것이 뭐냐면 SQQQ거든요. SQQ를 조금씩 삼아 얘가 이제 올라갔다 또 쏙 빠지면 지금 패드가 남아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SQQ를 조금씩 담가놓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냥 얘만 갖고 있다고 할 때는 이거 정말 한참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개월째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은 얘는 파란 박스인데 얘는 빨간 박스라는 얘기는 얘가 요 밑에 빨간 박스 요 빨간 박스 요 밑에 빨간 박스 있죠 하단에 여기 이제 보시면 얘가 월보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욕심을 내고서 막 몇 배짜리 갖다가 배팅 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이 바깥에 박스 제가 그렸는데요. 요 밑에 이 바깥에 박스 여기 요 밑에 24개월 박스인데 얘는 여기서는 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얘도 여기서 요 간격에서 지금 요 꼬랑이 달고 있는 여기서는. 다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을 해주십시오. 지금 요 밑에 가격에서는 요 밑에 가격이요. 요 밑에 가격 요게 지금 여기가 $50 선인데 여기 지금 지나가는 가격이 이게 얼마냐면 $47 보이죠. 여기 $47 보이죠. 그래서 요게 $47 찍은 이유가 여기서 뜬 겁니다. 얘가 여기 의미선. 근데 얘는 여기 6개월선. 여기 6개월선에는 이게 점점점 내려오겠죠. 이 6개월선 요 영역 가까이는 얘는 매도를 때려야 된다. 특히 올라가다 오서 꺾어지면 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현재 타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엔비디아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보니까 랭킹 3위네요. 대략 $30억 갖고 있네요.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자, 얘를 볼게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아주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얘는 추세선 포인트가 다 살아있죠. 빨간 박스니까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얘 역시 지금 보면 62 외봉이죠. 그죠? 얘 역시 62 외봉입니다. 얘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얘도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좀 더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군들은 현 상태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조정권에 있습니다. 얘가 일단 이 아래에 내려가면 안 좋거든요. 별로 모양은 당겨주는 좋지 않은 모양권도 있지만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영향권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점은 좀 더 갖고 버티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저희의 시각으로 갈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든 아니면 뭐 아까 뭐 테슬라든 아니면 뭐 뭘 좀 많이 갖고 계신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쭉 있거든요. 내가 기술주가 많다면은 나는 얘가 올라갈 때 내가 시켜서 여기서 많이 물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는 존버하면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존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만 얘가 그냥은 못 가거든요. 올라갈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포션을 취해야 되냐면 얘는 놔둔 대신에 얘를 매도를 대체한 해지 포션을 반드시 겸하시면서 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미국은 가장 존버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존버를 하죠. 존버를 하지만 그냥 존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지만 SQQ도 갖고 있고 픽스와이도 갖고 있듯이 이 장이 조정받겠다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해지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해지한 데가 없을 겁니다. 여기 갖고 있는 어디나 전부 다 이 주식 갖고 있다가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깼습니다 하지 저처럼 해지 플레이가 없을 겁니다. 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파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해지 플레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한 번도 미국을 안 했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앞에 대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월간 분할이지 그냥 내가 때문에 다 쓰는 건 안 됩니다. 이 약재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1668에 4727 요로 하셔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정말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만원 가격, 그래서 30% 할인 혜택 하고, 그 다음에 치킨도 들어가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